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이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단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된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한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식을 권장한다.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단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비만 체형이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높은 사람은 체중만 조절해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는 만큼 걷자. 걸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걸으면 변비 탈출.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다. 걸으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 위장이 편해진다.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의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고 걷기를 병행해 자율신경을 조절해야 한다. 걸으면 장내 환경이 좋아진다. 장이 변하면 뇌 내 호르몬 균형도 바로잡힌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내 호르몬의 균형이 무뎌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걸으면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다. 흔히 현대사회를 가리켜 스트레스 사회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원인이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잠들지 못할 때는 의사에게 같은 말처럼 조기 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우울증 진단 빈도가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항우울제 처방이 있다. 약물 복용으로 우울증이 치유되면 좋겠지만 별다른 호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된다.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서서히 복용량을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 걷기만으로 전환하자. 이 방법이라면 초기 우울증은 3개월 만에 극복할 수 있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24시가 편의점이 확산되고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음식점이 속속 등장하는 등 밤에도 큰 지장 없이 생활하는 세상이 되었다. 수면 시간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어서 하루에 약 7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낮 시간에 하이킹을 하며 반나절 정도 걸으면 누구든지 밤에는 푹 잠들곤 한다. 아침 해쬐기도 중요하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은 뒤 14-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자.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는다. 단 음식을 좋아하고 잘 걷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병, 섬유근육 증후군, 편두통, 류머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인두신경증, 공황장애 서로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명을 거론했지만 이 질환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통증을 감지하는 뇌, 면역 시스템, 피부, 점막 등 신체 기관의 어딘가가 과민한 상태가 원인이며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단 것을 좋아해 설탕 섭취량이 매우 많고 잘 걷지 않는다는 점이다. 악순환을 끊으려면 하루 1분이라도 조용히 걸을 수 있을 만큼 힘을 내 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설탕을 멀리하고 매일 걷기만 해도 증상은 몰라보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 아플수록 기운을 차려 열심히 걷자.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혹시 내 일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사람도 있다. 익히 알고 있듯 오른발과 왼발의 구두 밑창이 균등하게 닳지 않는다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올바르게 서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자세와 정반대로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으로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특히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한데 행진할 때처럼 팔꿈치를 배보다 앞으로 내밀면 안 된다. 팔보다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는 편이 쉬울지도 모르겠다.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되돌아간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척추를 위로 쭉 늘려라. 정수리에 연결한 실을 누군가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쩍 편다. 이때 가슴도 중요하다. 가슴을 열면 폐가 확장돼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충분히 들어 마시며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착지하기도 빼놓을 수 없다. 포인트는 뒤꿈치부터 착지할 때 다리 위에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다. 장걸음보다는 조금 넓은 보폭으로 걸어야 기분 좋게 온몸을 쓸 수 있다. 최고의 치매 예방법은 계산하며 걷기라고 소개했는데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운동법은 50부터 30대면서 걷기와 끝말잇기 하며 걷기가 있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쾅 하고 번개가 치듯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 튀어나온다. 걷기 좋은 신발을 고르는 3가지 방법. 걷기를 위해 특별한 도구나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유일하게 생략할 수 없는 준비물이 바로 신발이다. 첫째, 걷기에 특화된 신발을 골라라. 워킹화는 뒤꿈치부터 착지한 뒤 발끝으로 바닥을 차는 걷기 특유의 움직임에 맞춰 뒷굽의 쿠션감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오래 걸으려면 발 뒤축을 단단히 받쳐주는 안정감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본인의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골라라.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발 모양에 맞춰 디자인함으로 국산 브랜드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직접 신어보고 몇 걸음 걸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자. 발바닥에 아치 부분이 잘 맞는가? 뒤꿈치를 디뎠을 때 뒤축이 잘 맞는가? 발볼이 답답한가? 발끝이 신발에 맞부딪히거나 발가락이 구부러지는가? 발등에 압박감이 있는가? 복사뼈가 신발에 닿는가?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를 비롯해 온몸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이를 핑계로 몸을 사리며 걷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질 뿐이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추천하는 걷기법.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걸으면 된다. 바깥에서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건물 복도를 걸어도 좋다. 쭉 뻗은 데다 손잡이도 있으므로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외출 자체가 어렵다면 집안에 손잡이를 설치해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지금까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프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닐까요? 걷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걷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연결하는 열쇠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중 하나이며 아파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는 말처럼 걷기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걷는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우울증과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도 줘요. 그러니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길잡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적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육아만 하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부염, 우울증 등 계속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살도 뺄 겸 아직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매일 산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했던 산책 덕분에 살도 빠지고 몸이 많이 건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걸었을 때의 상쾌함과 뿌듯함은 이루말할 수 없죠. 지금도 자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걷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걷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책을 꼭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걷기를 통해 나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